자, 이번 시간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전 타임에 제가 10번 안 풀고 11번 바로 풀었네요. 이번에는 10번 풀고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이럴 수가 있지? 자,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딱 보니까 3개는 영업이고 1개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제가 F2 누르고 이자 비용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시험 칠 때 이 계좌 과목 및 정교 등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자 비용을 봤더니, 자, 이자 비용 봤더니, 내가 그 화면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여기 이자 비용, 여기 이자 비용을 봤더니, 여기가 951번이죠. 951번. 951번의 부분이 여기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죠. 951번이. 얘가 이제 영업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F2를 이용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자 비용, 외환 차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다 900번대입니다. 세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감가상각비는 800번대가 됩니다. 즉 800번대의 의미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하고 있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의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일단 미수금을 쓰느냐 외상 매출금을 쓰느냐라는 차이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을 이야기했죠. 받으러움.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쓰느냐지 얘를 쓰느냐의 차이인데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얘네들은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쓸 수 있죠. 재고자산 거래 시에만. 그럼 얘는 재고자산 외의 거래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재고자산에 나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나오고 그럼 상품 이외에는 전부 다 미수금을 써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네들은 이제 결산 시 쓰는 계정 과목이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론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기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죠.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틀려도 된다. 굳이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자. 굳이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틀려도 된다. 단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냥 논리적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하나를 사왔어요. 하나를 사왔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에 사왔냐면 5,000원에 샀어요. 제가 5,000원에 사와가지고 얘를 팔았어요. 5,000원에 팔고 매출액은 얼마가 되냐면 10,0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아까 우리 했던 그 공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빼기 매출 원가가 되고 매출 원가가 얼마냐면 5,000원짜리죠? 여기 5,000원짜리가 나가게 되어서 이제 얘가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고 5,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되어서 똑똑똑 해서 자 보자. 매출 원가 나왔고 매출 총이익 나왔고 여기 는 영업이익 할게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5,000원이 될 거고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안다는 가정하에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틀려도 된다라고 했어요. 판관비는 이제 없다라고 치고요. 다음 더하기 빼기 영업외를 하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하고 나서 손익계산서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빼기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기순이익이죠. 조금 생략하고 제가 당기순이익을 할게요.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값이 이렇게 보니까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다음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얘죠. 매출 총이익, 그다음 영업이익, 그다음 당기순이익, 제가 다 끄집어냈죠. 원래는 이렇게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매입 할인을 받았어요. 매입 할인을 받으면 정상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 케이스는 매입 할인을 받게 되면 1,000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입 할인은 상품의 매입을 적게 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의 차감 계정 과목이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000원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 케이스로 한다면 얘가 4,000원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4,000원이 되는 거죠. 4,000원짜리가 팔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10,000원이 4,000원이 되어서 1,000원을 할인 받았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6,000원이 되고 똥똥똥똥똥 얘도 6,000원이 되고 똥똥똥똥똥 그 다음 당기순이익도 6,000원이 된다가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현재 문제에서는 영업이익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오류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오류라고 쓸게요.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하고 얘가 4,000원이 아니라 얘는 그대로 5,000원 썼다라는 거죠. 얘는 5,000원 썼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죠? 5,000원이 되었고 얘는 5,000원 썼기 때문에 얘도 똥똥똥똥똥 5,000원이 되었는데 얘를 플러스 1,000원으로 영업의 수익을 잡은 거예요. 영업의 수익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이 붙어버려가지고 얘는 6,000원이 되었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당기순이익은 불변이죠. 당기순이익은 불변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6,000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5,000원이라고 썼으니까 과소 계상이 되고 매출 총이익은 6,000원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5,000원이라고 썼으니까 과소가 되었고 매출 원가는 4,000원 써야 되는데 5,000원 썼으니까 과대가 되겠죠. 얘네들이 답이에요. 매출 원가는 과대, 매출 총이익은 과소, 영업이익은 과소, 당기순이익은 불변.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 굳이 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느낌으로 풀 때 왠지 할인을 받았으면 중간에 이제 위치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 요 밑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할 숫자가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중간에 내막은 바뀌었을 건데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약간의 감이 있다면 찍어도 4번을 찍을 수 있는 거겠죠. 맞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듣고 흘리셔도 무방하다. 잊어버리시고요. 1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아래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은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계정별 원장으로 넘기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가 한번 중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T자 계정에 대한 공식을 잠깐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T자 계정이라는 것을 본다면 얘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 얘를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는 얘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조금 쉬운 느낌으로 보는 방법은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제가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분계가. 이해갑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럼 얘가 분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변의 A, 대변의 B. 이렇게 되는 분계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T자 계정과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얘가 뭐냐면 쓰는 이 어플인데 조금 충돌이 생기네요. 그래서 화면이 껐다 켰다 하면서 좀 튕기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이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 뭐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분계가 된 거죠. 이 세 가지 분계를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했는데 글자가 크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거죠. 틀렸죠? 소모품비는 어디에 와야 돼요? 차변에 와야 되죠. 현금은 어디에 와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얘는 대변으로 갔죠. 그래서 얘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위치는 맞는데 현금의 위치는 틀렸어요. 현금 위치는 대변으로 가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틀렸죠 벌써. 미지급금이 어디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 되죠. 대변의 소모품비.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렇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T자 계정의 문제 치고는 조금 안 나오는 형식의 문제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형식은 잘 안 나오고 대신 T자 형식의 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단골 중에 단골. 난이도는 중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암기 조금 하시면 돼요. 암기가 요겁니다. 공식. 기초 발효정자, 단기손익 발효정자 거꾸로 하고, 그다음 대변에 또 나머지 발효정자. 얘는 공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얘랑 합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니까. 꼭 나오니까. 플러스 어떤 항목, 빠지는 항목이 있으면 마이너스 항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는 기초자산. 읽을 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름이 기말로 됩니다.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항상 나오는 문제고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고 시간은 좀 걸려요. 단기죠. 단기얘가 수익, 얘는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자, 숫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산 여기죠? 얘는 50. 실제 시험 칠 때는 이 빨간색은 빼고 시험 쳐야 돼요. 그래야죠. 시간이 걸리니까. 딱 빈 공란 보고 얘가 50 여기 쓰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기말 자산은 여기죠. 여기가 80. 기초부채죠. 기초부채는 여기죠. 여기가 30. 자, 총수익 여기가 100. 총비용 여기가 80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블랙으로 갈까요? 자, 50에서 30을 빼면 얘는 20이 되고 100에서 80을 빼면 여기도 20이 되고 20과 20이 합하면 여기는 40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얘도 10이 되네요. 보통 여기 플러스는 통상적으로 출자라는 문제로 좀 잘 나오고요. 출자라는 말. 마이너스는 인출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기초 자본은 요거죠. 20이죠. 요 20이고 기말 자본은
여기 40이죠? 여기서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3번이 나왔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요 프로그램이 조금 튕기면서 번호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죠? 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오늘 저희랑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해서 전부 다 5문제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혼란이 생겼네요. 수고하셨습니다.